안녕하세요. 2025년의 마지막은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용자님께서 보내주신 12월 30일 한국 증시 마감 분석 자료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자료 제목부터가 시선을 확 끄는데요. CS 2026을 향한 질주와 공급 부족의 역설입니다. 뭔가 속도감하고 아이러니가 동시에 느껴지는 제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제목이 어제 시장 분위기를 정말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한쪽에서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로 막 질주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뭐가 없어서 벌어지는 일들, 그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전혀 다른 두 개의 힘이 시장을 양쪽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형국이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료를 보니까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속도 차별화 장세라고 딱 정의했더라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묵직한 대형주들은 그냥 지수 떠받치는 정도였는데 로봇, M&A 아니면 뭐 품절 같은 아주 날카로운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30% 상한가로 갔다고요?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좀 아찔한 하루였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속도 차별화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업종이 좋다 나쁘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영리하고 또 어떨 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지수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돈의 진짜 흐름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 돈이 어디로,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쏠리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제대로 추적해보죠. 자료의 첫 번째 꼭지는 단연 가장 뜨거웠던 로봇 테마입니다. 원익이라는 종목이 29.98% 상승, 사실상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네,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집중됐죠. 자료에서 분석한 상승 요인이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는 모두가 예상할 법한 이유예요. 곧 라스베거스에서 열릴 CES에서 삼성전자가 공개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재밌어요. 아, 그 구조적인 이유? 네, 계열사인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가 좀 엉뚱하게도 그룹 내에서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물량이 적은 원익으로 집중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품절주 효과라는 거죠. 바로 그 품절주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품절주요? 네, 이건 투자자들이 단순히 로봇 산업의 미래가 밝다, 여기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그들은 로봇이라는 아주 유망한 테마에 투자할 가장 효율적인, 말하자면 가장 폭발력이 강할 것 같은 통로를 찾아낸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통로라. 그게 무슨 의미죠? 직접 로봇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왜 더 효율적이라는 건가요?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투자자들은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정작 원익 로보틱스는 비상장사이거나 아니면 덩치가 너무 커서 주가가 무거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마침 그룹 내에 시가총액도 작고 시장에 풀린 주식수도 적은 원익이라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적은 돈만으로도 주가를 쉽게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종목인 거죠. 아, 그러니 로봇에 대한 모든 기대감이 이 좁은 문으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주가가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로봇 기술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시장의 수급 구조 그 자체에 투자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건 순수하게 기술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게임의 법칙이군요. 일종의 시장의 비효율성을 파고드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진 않을까요?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그 좁은 문으로 몰려들었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훨씬 더 극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런 품절주 투자는 극심한 변동성을 안고 있죠.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보다는 시장 심리나 수급을 읽는 능력에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럼에도 이 자료가 원익의 추가 상승을 매우 강하게 보는 이유는 일단 한번 형성된 주도 테마의 관성, 그 힘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로켓 이모티콘까지 붙여놓은 걸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기세가 꺾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아주 강해 보여요. 다음 거래일에도 시초가부터 크게 오를 거라고 보는 거군요. 네, 매우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감이 품절이라는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만나서 폭발한 사례군요. 자, 이렇게 미래 기술을 쫓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시장은 또 다른 종류의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M&A, 기업 인수합병 이슈인데요. 소프트웨어 섹터의 키네마스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이건 앞서 본 로봇 테마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키네마스터 역시 30%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숏폼 비디오 플랫폼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이 회사의 경영권 매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그렇죠. 원익이 미래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키네마스터는 현재의 이벤트에 의해 움직인 사례죠. 아, 이벤트. 네,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까 이런 긴 호흡의 분석보다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팔리는 건가 이 단기적인 질문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자료가 제시하는 대응 전략입니다. 원익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을 강하게 예측했는데 키네마스터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조언을 해요. 바로 시초가 매도, 다음 날 장 열리자마자 바로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라는 겁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두 테마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이 자료는 시초가 매도를 권하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확인된 공시가 없는 상태에서의 급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아, 그냥 소문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상 소문에 기댄 상승이라는 거죠. 이런 소문 기반의 급등주는 마치 뜨거운 감자 돌리기 같아요. 하하, 뜨거운 감자요? 네, 음악이 멈추기 전에 다음 사람에게 넘겨야 하죠. 여기서 음악이 멈추는 순간이란 회사 측에서 매각 추진 사실무근 이런 공시를 내는 때가 될 거고요.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보유하기보다는 소문이 살아있는 동안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빠져나오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인 겁니다. 그렇군요. 똑같은 상한가라도 그 배경에 깔린 이야기가 구조적 성장이냐, 일회성 이벤트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180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네요. 자, 이제 이 자료의 제목에 있었던 또 다른 키워드, 공급 부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것들의 반란이라는 소제목이 아주 강렬한데요. 네, 여기가 어쩌면 어제 시장의 이면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 미래기술이나 M&A 같은 화려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원초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대표 종목은 성문전자입니다. 이 종목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 단순하고 강력해요.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콘덴서용 금속 증착 필름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품 가격이 오르고 그게 그대로 이 회사의 실적 개선 기대로 이어진 거고요. 이 공급 부족 현상의 중요한 이유는 앞서 본 키네마스터의 매각설과는 정반대로 일회성 테마가 아닌 구조적 이슈라고 자료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이슈요? 네, 갑자기 생긴 소문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 자체가 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구조적 이슈라는 건 이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이런 특수 필름을 생산하려면 고도의 기술력,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쟁사들이 하루아침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아, 진입장벽이 높군요. 그렇죠. 즉, 이 공급 부족 상태가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인 시세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키네마스터와는 달리 추세 추종 전략, 즉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이 자료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부족의 나비 효과가 다른 곳으로도 번지는 것 같습니다. 삼보모터스라는 자동차 부품주도 22% 넘게 급등했는데 현대차 그룹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부품 수주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테마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성문전자라는 특정 부품 회사의 공급 부족 현상이 역설적으로 하이브리드카라는 완제품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된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뜨거운 시장의 온기는 당연히 삼보모터스 같은 다른 부품 공급사들에게도 퍼져나가겠죠. 하나의 현상이 산업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보죠. 한국 증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자료는 이 현상을 슈퍼사이클의 낙수 효과라고 표현했네요. JNB와 제주 반도체 두 종목이 언급되었습니다. 네,
시장 전반의 체력을 이야기할 때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죠. 먼저 JNB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동안 주춤했던 평택과 미국 테일러 공장 증설을 다시 시작하면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진공 펌프용 부품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는 17% 넘게 상승했는데 1월에 있을 갤럭시 S20 언팩 행사를 앞두고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 어떻게 말이죠? JMB는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이는 이른바 인프라 투자 단계의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가장 앞단에 있는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아하. 반면에 제주반도체는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최종적으로 탑재될 스마트폰, 즉 애플리케이션 단계의 수혜주입니다. 아,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단계부터 최종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산업의 회복 온기가 사이클 전반에 걸쳐 퍼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설비 투자와 최종 수요가 함께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자료는 제주 반도체를 AI 엣지 디바이스의 대장주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AI 기능이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로 확산될 때 그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로봇, M&A, 공급 부족, 그리고 반도체까지 4가지 핵심 테마를 통해 어제 시장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자료는 속도 위반의 날, 대장주만 살아남습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시장을 압축적으로 요약합니다. 대장주만 살아남는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상한가에 도달한 각 테마의 주도주들은 다음 날에도 10% 이상 추가로 상승할 확률이 높지만 어설프게 따라가는 2등, 3등 주나 대형주들은 그저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가장 확실한 재료를 가진 대장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로봇 테마의 원익, 그리고 공급 부족 테마의 성문전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내일도 가장 강할 것이다. 이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려면 가장 빠른 말에 올라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자료는 철저하게 각 테마를 이끄는 대장주, 그리고 그 종목으로 돈이 쏠리는 속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시장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여기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사용자님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우리에게 더 큰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뜨겁게 달아오른 주도주를 추격하다가 고점에서 손실을 보는 위험일까요? 아니면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소외감일까요? 과감한 확신과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그 불안감 사이에서 사용자님은 어디에 자신만의 선을 긋고 계신가요?